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되는데 왜 이런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왜 취소 소송이 형성의 소냐면, 자, 잘 들어요. A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은 유효했다. 그럼 일단 유효했던 세금 부과 처분 하자가 있었다. 소송 들어가서 승소 판결이 떨어져 버리면 일단 유효했던 처분은 그 승소 판결 떨어지면 일단 유효했던 처분은 그 없었던 처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일단 유효했던 처분이 그 없었던 이런 처분되면 그 새로운 판결로 그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일단 유효했던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새롭게 없었던 판결로 형성된 이것을 형성해소, 형성판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유효했던 처분, 없었던 처분 된다. 형성해소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사라진다. 형성해소다. 간단하죠? 무효하기는요. 그럼 형성에 이게 취소 소송이 형성해소고 취소 심판이 그 형성해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무효인 심판, 이 무효인 소송도 세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무효 아니냐 라고 해서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런 그 무효인 소송, 무효인 심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뻔하죠. 심판이냐 소송이냐 취소 무효 형성이다 확인이다. 근데 의무이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어느 경우에 거부와 부작위의 경우입니다. 거부 부작위일 때 의무이행 심판은 되는데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역시 서울시장에게 A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더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서 그 거부가 되고 이거 부작위가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영업허가 신청했더니 그 거부와 부작위가 됩니다.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A를 승소 인용해 주면서 야 빨리 어떤 허가 해줘라 라고 해서 그걸 명한다 라고 해서 어떤 처분하도록 그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 문제 같은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명한다 해서 이런 것을 의무이행, 행정부 내부에서 하니까 그 의무이행 심판을 그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의무이행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 의무이행 심판이죠. 근데 이런 것이 그 의무이행 심판이다. 근데 그 부작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근데 안 받아주니까 이걸 가지고 그 3자 법원에게 온다. 3자 법원에서 이 재판을 인제합니다. 그러나 3자 법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 3자로서 뭐에 부딪히냐면 이런 거 권력 분립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권력 분립 한계로 인하여 그 뭔가 하도록 그 명령할 수 있는지 뭔가 하도록 권력 분립 한계로 인해서 어떤 처분해라 라고 명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죠. 권력 분립 한계 때문에 뭔가 하도록 명할 수 없다. 그래서 권력 분립 한계 때문에 이런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이 법원에서는 안 된다. 단지 의무이행 소송 안 되며 그 대답 없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부작위 위법악인 그 소송만 해야지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된다. 부작위
입법 확인만 할 뿐이다.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부작위 입법 확인만 구할 수밖에 없다. 의무이행 소송 안 된다. 권력분립 한계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 안 됩니다. 부작위 입법 확인만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송의 권력분립 한계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 심판의 상하관계니까 의무이행 심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은 마치 엄밀함 이런 거 아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남학생 이 친구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 남자친구가 그 소나타 한 대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에 대해서 그 거부가 되고 그 부작위가 됐죠. 소나타 사달라는 거에 대해서 그 거부 부작위가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가 사줘라나 라고 명할 수 있다. 예, 그 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줘라 그렇게 명할 수 있다. 근데 사줘버리면 모르겠지만 안 사주니까 명령을 하고 직접 사줘서 의무행을 명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할아버지, 아버지, 남학생과 비슷해서 상하관계가 되니까 명할 수 있다.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이렇게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행정심판 절차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소나타 어울리지 않다. 원한 건 소나타지만 할아버지가 마티즈로 바꿔버립니다. 마티즈를 타라. 그러면 마티즈 타라고 바꿔버리면 이것은 그 적극 변경이 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소나타 대신 마티즈로 그 적극적 변경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 적극 변경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적극 변경 이런 게 되죠. 근데 소나타 사달라 했더니 남자친구가 아버지 안 사주니까 이 사람이 저 친구가 삼자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저 일 같은 사람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삼자 선생님한테 왔다. 그러니까 빨리 해줘라 라고 해서 빨리 해주라고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없다. 야 소나타 대신 마티즈 사줘라 아버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적극 변경 안 되고 명할 수도 없으며 소송에서는 적극 변경 안 되고 객관적 삼자니까 이것은 그 소극적 변경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극 변경이 되는데 대하여 여기는 그 적극 변경 안 되고 여기는 그 소극적 변경만 된다라고 해서 이 소극 변경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적극 변경 안 됨 여기는 그 소극 변경만 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적극 변경, 소극 변경 여러분은 1077 박스 보시면 1077의 박스에 밑에서 네 번째 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 1077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적극 변경 여부가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적극 변경 되는데 소송은 적극 변경 안 되고 소극 변경만 된다. 그것은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 여부에 따라 그런 게 달라집니다. 적극 변경, 이 소극 변경 요 이야기 잘 정리하시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행정심판과 소송의 가장 큰 차이가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 거기 인정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말 그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에서 취소무효, 부작위 소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소무효, 부작위 소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취소무효, 부작위 소송은 이런 것들은 그 행정 처분을 전제로 하는 그 소송이라고 합니다. 처분을 전제로 그것을 반복하는 소송. 그러면서
그런 거 부대 등 관계를 규라는 이러한 소송이라고 해서 처분을 전제로 하는 반복하며 부대 등 관계 규라는 이러한 소송을 뭐라 하냐면 항고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그 항고 소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처분을 전제로 하는 그 반복 부대 등 관계 규라는 이러한 소송을 그 항고 소송 이렇게 부르죠. 항고이며 법에 있는 세 가지 취소무효 부작위 법정 항고 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반복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 그 복심적 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 항고 소송 이런 거 이 복심적 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복심적. 그럼 부대 등 관계 규라는 항고, 복심 이런 걸 기억하시고 부대 등 관계 그 항고, 복심.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부대 등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 국가하고 개인하고 그 둘 간에 이 공법상 계약이 맺어졌다. 국가 개인 간에 이러한 공법상 계약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공법상 계약 그 대등 주체끼리 이 공법상 계약을 맺게 되면 이런 것들은 처분을 전제로 부대 등이 아니라 대등 간의 관계 이런 소송을 책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당사자